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인데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밤 9시 53분입니다. 자, 시장이 코스피는 오늘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코스닥은 아직도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빌빌거리는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연일 코스닥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수량이 좀 줄어들었죠, 그죠? 그다음 외국인 옵션 자체를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난 이제 다 왔죠. 다 왔으니까 외국인 포지션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옵션을 최근에 많이 팔았다가 다시 콜 쪽으로 많이 샀었거든요. 물론 기간은 연일 풋을 샀지만 이 옵션은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좀 콜 쪽으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요 이상은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485, 2500 정도 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도 좀 숨고르기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2485니까 이제 2500이 얼마 안 남았죠.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전 박스권을 이제 뚫었습니다. 그죠? 자, 박스권을 뚫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지표는요. 뭐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가열권입니다. 완전히 고점이 나왔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직 단기적으로 좀 고점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상승을 하면 코스피도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때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제목을 달아드리면서 최근에 많이 상승한 코스피, 특히 전기차 관련주나 친환경 관련주들은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런 종목 먼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전기차주 삼성 SDI 한번 볼게요. 삼성 SDI도 제가 지난번에 각도가 60도 각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끝자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삼성 SDI는 한 50만원 근처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49만원까지인지 모르겠으면 대략 한 50만원 정도 전후 정도가 좀 단기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이평선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얼마 많이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조금 더 좀 가격 조정 약간 그다음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요 이평선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야만이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차주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별로 먹을 게 없다. 지금 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하지만 그동안 샀던 물량 아직 다 빠져나오지 않았죠. 네,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는 전기차주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이런 시세는 이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전기차주가 독보적으로 올라가던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바이든 수혜주로서 이제는 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굳이 물론 전기차는 다른 일반 종목과 이제는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비슷하게 움직일 상승률이 올라가더라도 그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전기차에 목매달 필요는 이제는 없다. 조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전기차 에코프로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매도하시라 그랬죠. 지금 삼성 SDI와 차트가 흐름이 비슷한데 이 종목도 제가 이 고점에서 매도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에코프로빔이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원래 제가 예상했던 가격대는 대략 한 14만원 정도에서 14만원을 잠시 살짝 이탈하는 이게 대략 한 14만원 정도 오면
그때는 좀 매수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13만 한 6, 7천 원 정도 또는 14만 원 정도 그 정도 분할 매수 14만 원을 깨게 되면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원래 처음에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예상이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그 가격 정도까지 내려올지 또는 거기가 지지가 될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지금은 이 두 번째 자리 숫자가 4자가 아니고 잠시 3자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여러분 매수하셔도 됩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예, 역시 기관 외국인 네,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물량 아직 다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역시 이 종목도 약간의 가격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옆으로 행보도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번 고점은 네,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기차주는 요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하나솔루션이라 그러셨나요? 하나솔루션 맞죠? 하나솔루션 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주나 하나솔루션이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이익이 많이 보조지표 엄청나게 지금 가열권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솔루션 우선주죠. 지금 이격도 예, 많이 벌어져 있고 주봉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차트가 위험합니다. 일단 추세선은요, 이 우선주는요, 이렇게 추세선 한번 연결해 보시죠. 이렇게 추세선 한번 연결해 보시면 요 가격대 정도요. 대략 한 69,000원, 7만원 정도, 7만원 정도가 이 추세선의 하단부거든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돌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7만원까지 오지 않더라도 요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는 요구가 오늘 꼬리 달고 좀 올렸죠. 이 자리를 7만 5천원을 깨도 조금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보조 지표들은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이제 바이든에 대한 어떤 그 수혜 이런 이 어떤 이 시세는 이제는 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큰 손실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종목으로 빨리 갈아타시는 게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솔루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사실은 이 종목도 그 전에 여기서 벌써 무너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크게 빠졌어야 되는데 그 바이든 효과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 월봉을 보시면 고점이 보이시죠?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무너지면 쌍봉을 찍는 겁니다. 그죠? 자, 쌍봉을 찍게 되면 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자리는 아직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월봉상 5일선이 지금 살아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5일선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39,350원이고요. 그 다음에 6,000원 한 45,000원 정도 다음 달에는 45,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5일선이 제가 보기에는 이 45,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45,000원을 깨게 되면 이 종목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45,000원 정도에서는 내려오더라도 거기서 다시 한번 대반등이 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보유하신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비중을 45,000원까지 한번 터치하러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지금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면 일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놓으셨다가 45,000원 라인 정도 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수해 하시고 놓으시는 게 어떤가. 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바이든 어떤 이 수혜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쌍봉이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이 쌍봉이 되게 되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요 박스권 행보한 이후에 여기서 뚫었거든요. 당장 요 자리 종가가 47,500원이죠. 당장 이 47,500원 이 박스권 상단부인데 이 박스권 상단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조금 주겠지만 힘은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손실이 5% 정도라면은 차라리 기회비용 차원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좋은 종목 고르시면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거든요. 지금 수급도 완전히 이제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비용 차원에서 자, 가축과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조절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민이 많으신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시젠을 보유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젠이 지금 차트가 완전히 추세선을 지금 시젠이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제 관심 종목의 시젠이 지금 없네요. 잠깐만요. 시젠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하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7% 빠졌습니다. 완전히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시제는 요 저점까지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죠? 자, 시제는 차트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때 만약에 반등을 줬을 때 좀 빠져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예상했던 33만원, 35만원까지는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네요. 그러니까 더 빠져버렸네요. 제가 지난번에 시젠이 호실적이 분기 실적 역대 최대라고 실적이 떴죠. 자, 실적 발표하기 2, 3일 전에는 이미 실적이 좋을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주가가 남들 빠질 때 빠지지 않았고 버텼지만 실적 발표일 2, 3일 전에는 매도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발표를 했네요. 그죠? 자, 그 실적 발표와 동시에 내리 꽂아버렸네요. 자, 시제는 차트가 완전히 지금 현재는 무너져 있습니다. 올라오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기관의 외국인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매도를 했고 이 자리에서도 매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 매도한 물량을 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매도한 물량을 밑에서 다시 싸게 잡을 어떤 그런 충분한 기회가 오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시제는 급락을 23만원까지 25만원을 깨면 바로 손절이 들어와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신 분이 있으시면 참 괴롭네요. 이런 경우는 그죠? 수급도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라 이런 종목은 항상 손절을 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빡빡하게요. 잘못하면 급락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 잘못하면요. 근데 지금 월봉상으로는 완전히 5일선 무너졌고요. 추세선 제가 지난번에 주봉상 추세선을 연결해 드린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26만 8,900원. 그 정도로 좀 추세선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완전히 깨고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내려오더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21만 한 3천원? 네, 21만 3천원에서 21만 5천원 정도에서는 보겠습니다. 기준선이 얼마죠? 네, 21만 2,250원. 그 정도에서는 일단 지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거기서 지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빠지기 위해서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지지해 주는 건지는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조 지표도 완전히 꺾여서 좀 하락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신풍제약도 많이 오른 종목이라서 항상 손절선을 제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자, 이미 미국의 하이자 제약의 회사에서 이미 그 백신이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90% 확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 재료가 이미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신풍이나 시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텐데요. 아침부터 일단 던져놓고 보셔야 되는데 누구나 봐도 악재 아니겠습니까? 예, 보셔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치신 게 아니라 신풍제약도 이미 차트가 이 밀집된 추세에서는 요 21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신풍제약은요. 오늘 12만 9,500 이 종목은 13만을 깨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13만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매수를 고려하지만 13만을 깨게 되면 그때는 11만원까지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신풍제약도 외국인은 그래도 그나마 이 종목은 아직도 사고 있네. 워낙 외국인 지분이 많으니까요. 이 외국인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풍제약도요. 요 자리요. 11만 7천 원짜리요. 21선 있는 자리가 얼마지? 21선 얼마냐면은 11만 원, 21선은요. 그래서 11만 원에서 11만 7천 원, 요 구간 정도. 제 생각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1만 원 만약에 한번 올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11만 원 오면 다시 한번 급반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12만 지금 3,500원이니까 참 애매한 자리죠, 그죠? 우선 당장은 요 기준선이 있는 11만 6,600원이 기준선이고요. 21선은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정도에서는 일단 지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월봉상 올라오고 있는 이 5일선요. 11만 6,200원 정도. 그 다음에 기준선은 11만 원이죠. 이 자리가 그죠. 그래서 11만 원에서 11만 6천 원 이 자리는 지지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 이후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 반등이 외국인이나 어떤 강한 수급에 의해서 반등이 강하게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세는 깨졌고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옆으로 행보한 이후에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데서 빨리 만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그 뉴스 나왔을 때 결정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장전에요. 여러분께 제가 장전 시황을 시장 개장하기 전에 오늘 제가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미 세상은 좀 바뀌었다라고 제가 뭐 바뀌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주도주가 좀 바뀌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들은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거라서 사실은 그 상승의 초입 국면이거든. 길게 보면 그런 종목들은요. 그래서 좀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에 댓글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이 대한항공, 호텔신라, 진에어,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S오일 뭐 코로나 그동안 피해주들. 제가 호텔신라는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 포트에 넣어 두셔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그런 종목들 한번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고 나면요. 또 새로운 주도주가 자꾸 바뀐다 그랬죠. 근데 기존에 있는 전기차나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400포인트부터 올라오면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불안불안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수가 가니까 그냥 가긴 가는데 불안불안했거든요. 아마 세력들도 그런 종목들을 다루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매집을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적당한 지점에서 조금씩 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오를 때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하지만 그런 종목들 결국은 조금 더 갑니다. 전기차주 조금 더 가고요. 다만 이제 막 새로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 주도주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는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아침에 댓글을 좀 남겨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종목들을 이제 최상위 1번에 넣어놨는데요. CJ는 하나솔루션 말고요. S오일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S오일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빠지지 않고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수급 보시면 여전히 한번 보시죠. 어제부터 기간이 130만 주, 외국인이 40만 주, 양매수가 동시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띄웠거든요. 강하게요. S오일이라는 종목이 보십시오. 차트가. 지금 월봉인데요. 완전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호텔신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조지표들은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만약에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600이든 또는 2700 정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이 일부 이쪽으로 좀 일부 이동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막 움직이려고 이제 고개를 들었거든요. 이런 종목들 계속 눌림목 구간을 노려보시면서 포트에 좀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요. 자, 조정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죠? 자, 하여튼 적당한 지점에서 기회를 보시고 진에어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자회사인데
이 종목도 어제는 음봉, 속임수 음봉이 나온 거죠. 어제는 그죠. 근데 어제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어제는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드디어 자금들이 몰리고 있구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부 기관이 착시를 했지만 외국인은 팔지 않았고요. 오늘도 이 종목은 17%까지 갔다 왔네요. 자, 고리를 달고 내렸고 기관이 일부 착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봉 보시죠. 이제 바닥권입니다. 그죠? 주봉, 거의 바닥권. 아직도 물론 가야 할 길은 멀습니다. 이 종목도. 왜냐면 위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종목도 첩첩 매물이 있긴 한데요. 이제 계단식으로 아마 지수가 2700, 800이 가면 고 지수 따라서 충분히 좀 평균 수익률 이상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하지 않을까. 여러분께서 매매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주죠. 역시 어제 속임수 음봉 때리고 다시 올려버렸습니다. 대한항공도 어제 기간이 100만주, 오늘도 100만주요. 그전에는 90만주요. 그죠? 보이시죠? 자, 이런 종목들 지금 갑자기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1차주로 한번 들어왔습니다만은 호텔시라도 그랬죠. 그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뽑아 올리겠다는 얘기죠. 자, 하나, 둘, 셋. 자, 주봉상으로는 일단 제가 보는 파동상으로는 더 어느 정도 5파가 나왔죠. 조금 숨 고르기가 좀 필요하다. 왜냐면 요 직전 고점나 요 자리 물량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는 따라가지 마시고 눌림목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봐서 이제는요. 자, 요 자리에 물량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보조 지표도 조금 이제는 주봉상으로도 좀 높죠. 네, 올라가도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8만 원 정도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대한항공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조정을 받게 되면 계속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항공 좀 많이 올랐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젤,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도 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들이 바이오 쪽에는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 정밀 기기 쪽이죠. 역시 기관 외국인 이틀째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는 계속 위로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근데 파동상을 하나, 둘, 한 번 더 때리고. 자, 지금은 좀 진입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죠?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도 많이 올랐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10% 올랐네. 티웨이 항공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역시 항공주입니다. 어제 속임수 음봉 때리고 바로 상한가 때려버렸죠. 티웨이 항공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이콘 텐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한번 볼까요? 네, 기관 외국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주가는 위로 치솟고 있죠. 하지만 월봉을 보시면요, 이 종목도 완전 바닥권입니다. 그죠? 자, 지금은 부담스럽지만 적당하게 다시 눌러줄 기회가 온다면 그때 꼭 포트에 한번 좀 넣어 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라다이스도 아까 제가 댓글 남기던 종목이죠. 네, 파라다이스도 어제 음봉을 때렸지만 양봉 만들었고 역시 어제 기간이 80만 정도 들어왔죠.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파라다이스도 이제는 코로나 피해주였죠. 이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파라다이스도 월봉선 완전 바닥권입니다. 물론 위에 구름대도 있고 이평선도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는 힘듭니다만은 좀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 넣어두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종목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호텔신라, 제가 호텔신라 예전부터 말씀드린 종목이죠. 어제 이 종목이 82,500원까지 갭 띄웠다가 오늘 다시 올렸죠. 그죠? 호텔신라 여전히 이제는 호텔신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 8만원 또는 7만원 8, 9천원 정도까지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요. 하나, 둘, 셋. 단기적으로 내일 좀 더 오르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수급 여전히 보시면 호텔신라도 어제 39만주 외국인, 기간 33만주. 오늘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 종목은 별로 오르진 않았다. 오늘 대신 그죠? 이런 종목들도 계속 길게 가시면 되는데 호텔신라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월봉입니다. 굉장히 긴 텀이죠. 말씀드리고 이제 보조 지표들이 이제는 매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각도가 좋아지고 있죠. 각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직 단기 고점이 온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자,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8만 9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뭐 최대는 제가 보기에는 최대
92,000원까지 지난번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홀딩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신라요. 네. 자, 이거는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호텔 신라요. 자, 호텔 신라 우선주는 뭐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거래가 너무 적어서요. 오늘 기아차 매도했습니다만 기아차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차트를 이건 잘 보시죠. 지난번에 기아차 이게 뭐 어제 제가 5장에 들었는데 이거 보시죠. 이 저점가요. 이 고점을 한번 보시죠. 지난번 롯데케미칼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겼죠. 이 박스권 고점이 얼마냐면은 53,900원이고요. 이 박스권의 저점이 얼마입니까? 49,600원이 대략 5만원이죠. 그죠? 그러면 대략 가격 차이가 한 4,000원 정도 보면은 53,900원에 4,000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54,500원, 57,000원 정도죠.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58,000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원래요. 오늘 58,100원, 장중에는 58,700원까지 갔다 왔지만 원래 목표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5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 처리했는데 이런 것만 봐도 단기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행보한 뒤 어제 이게 고개를 살짝 들었죠. 고점 돌파하면서.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같이 들어왔을 거죠.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아차는 많이 좀 올랐습니다. 월봉상으로는 뭐 얼마 안 오른 것 같아도 주봉이나 일봉을 보면 좀 많이 이미 많이 출발을 먼저 했죠. 이런 종목들은. 그죠? 그죠? 기아차가 왜 좋냐면요. 좋아 보이냐 하면, 뭐 지금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제 좀 58,000원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현대차가 기아차 장사가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뭐 수요차 그런 것도 있지만, 현대차는 대주주가 지금 주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배 문제 때문에. 지금 기아차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몽구 회장 그 아드님이 지금 지분을 기아차를 많이 가지고 있죠. 나중에 정몽구 회장이 뭐 문제가 6.25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떤 그런 지분 문제 때문에 지금 현대차는 누르고 있고 기아차는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 댓글에 제가 대주주 지배구조 대기업 관련 종목 보시라는 게 제 기아차를 두고 말씀드린 건데 일단 고점 목표가까지 왔습니다. 자, 기아차는 지금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제는 목표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여타 종목들은 지금 뭐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요. 또 오르는 종목 한원 시스템은 남들이 오를 때 늦게 출발했죠. 제가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에는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도 됩니다라고 했던 답변이 요 자리였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위로 뽑아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는 고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고점 라인 근처가 살짝 돌파했죠. 이제는 그 고점이 오지 않았나. 이 수급 보지 마시고 이럴 때는요. 그 고점 근처 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수급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왔네. 내일 따라잡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미 늦었거든요. 지금은요. 조정받은 이후에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그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참 카카오 무겁죠. 하지만 오늘 조금 반등 들어왔네. 21선에서요. 카카오는 제가 45만원 말씀드렸는데 한 30% 정도는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닌 듯 합니다. 좀 길게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이월더 이낙연 관련주 이월더요. 이낙연 관련 여전히 추세 살아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 오늘 조금 팔긴 했는데 대선주 같은 종목들 좀 길게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조정을 받으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3,1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기다려 보시죠. 지금은 시장 상황이요. 트럼프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뭐 법원에서 트럼프의 그 어떤 컴플레인을 받아들였다 그러죠. 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코스피가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코스피가 조금 더 추가 상승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500포인트나 2,550포인트 정도 가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더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자, 그랬을 때 코스닥이 견딜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기차 종목들 보시면 에코프로비 아까 제가 14만을 살짝 깨면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때 분할 매수 하시라 그랬죠. 그 가격을 한번 잘 보시면서 매수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산중공업 오늘도 올랐네요. 16,350원요. 여전히 수급 좋겠죠. 네, 여전히 좋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이제는 점점 휘날레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18,000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18,000원이 목표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요. 자, 종목을 선택을 잘못하셔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뒤늦게 추격 매수하셔서 물려 계시는 분들도 네, 있을 수 있겠는데요. 참 그래서 주식이 어렵습니다. 지수 코스피 지수 올라간 거에 비하면 내 거는 안 오르고, 지난번에 바이든 수혜주 이래서 갑자기 그 전기차도 날아갈 때도 내 종목이 안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저런 것들이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종목 고르는 게 자신이 없으시면요, 제일 속 편한 게 이 레버리지입니다. ETF 상품입니다. 제가 인버스 레버리지 자주 특히 인버스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버리지를 한번 보시죠.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그냥 종목 고르기 불편하시면 이런 거 그냥 가지고 계십니다. 지수만, 시장이 지수가 오를 것 같다, 시장이, 또는 시장이 내릴 것 같다, 그것만 정확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 필요 없이 이것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레버리지요. 자, 요거는 지수 따라가는 거거든요. 인버스도 마찬가지 지수 따라가는 거고요. 일단 이 시장의 목표가는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한번 더 붙였어요.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1차적으로 18,000원 정도까지가 1차 목표가고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18,000원입니다. 거기 오면 다시 한번 시장은 눌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최종 목표가는 2만원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최종 목표가는 2만원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은 2만원까지 우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크게 한번 빠질 거고요. 크게요. 빠진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물론 2만원 3, 4천원 보지만 그거는 머나먼 얘기고요. 우선은 이번 상승치의 목표가 1차는 18,000, 2차는 2만원 정도를 보시고, 그 구간에 일단, 자, 인버스 누가 한번 봐달라고 하는 분 계셨죠?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인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버리지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버리지가 1차 18,000원, 그 다음에 2차는 2만원입니다. 저는 2만원에서는 반드시 팔아야 되고 2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버스가 레버리지가 2만원 정도 가면 인버스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는 비로소 인버스가 바닥이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버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인버스는 5,000원을 일단은 깨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이미요. 인버스는 5,000원을 깨야만이 그때부터는 이제 바닥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인버스는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각도도 굉장히 크고요. 4,900원이 될지 4,800원이 될지, 또는 심하면 4,7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4,700원, 800원, 900원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버리지 가격이 18,000원, 2만원,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뭐 한 방을 노리시고, 종목 하나 잘 고르면 또 크게 오르니까 그런 맛에 또 크게 빠진다는 생각을 못 하시고 종목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는데, 인버스나 레버리지처럼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베팅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거든요. 지수만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 연동해서 움직이니까요. 자, 인버스는 이미 기간의 외국인이 다 팔았기 때문에 지수, 코스피 지수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오늘 2,485지만 저는 코스피 지수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500 한 이번에는 50까지 정도까지는, 물론 2,500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 2,550 근처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제법 또다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450 정도까지 한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추가 상승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스닥인데요. 지금 코스닥이 전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제가 그냥 보조 지표는 작은 쌍봉을 만들면서 내려오긴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왜 그럴까요? 코스닥이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뭐 10% 유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작년에도 10%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에는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많이 깨졌죠. 코스닥 박살났었는데
올해 3억은 말이 안 되죠. 그죠? 10억도 작년에 난리 났었는데도 3억이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시장이 2,500, 2,450을 직전 고점, 이 박스권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한번 보시죠. 이 박스권의 이 코스피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요. 이 박스권의 폭만큼 제가 올라간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폭이 대략 한 2,660 정도, 최대 2,68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코스피 대형주를 여러분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코스피 대형주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수급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지난 영상 댓글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들, 뭐 대한항공 제조 이런 종목들 또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 휴젤 이런 종목들, 제이콘텐트 이런 뭐 피해주들이 좀 주도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이 주도해서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양 두 개 축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나마 소형주 중에서는 코로나 피해주들, 네, 그런 애들이 조금 끌고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머지 코스닥 일반 우리가 지금까지 매매했던 뭐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런 종목들은 역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살짝 받고 나면 저는 다시 돌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옛날처럼 탄력적인 상승은 좀 이제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엄도 먼저 들어서 미리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14만 원이 장중에 한번 살짝 깨면 그때는 분할 매수 한번 하셔가지고 18만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떤가,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도 코스피 지수, 내일 옵션 만기이죠. 코스피 지수는 내일도 조금 강보합이나 아니면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일도 코스피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코스닥이 문제네요. 그죠? 네. 오늘 저는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닥이 밀렸다가 좀 만회를 하긴 했는데 지금 오늘도 수급을 보시면 코스닥이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고 코스피만 냈다 잡아 올려놨거든요. 그죠? 기관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 시장에 바뀌는 흐름들을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수급이 여기로 몰려 있구나. 두 번째는 코로나 피해주들, 그동안 하나도 오르지 않았던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너무 이익이 많이 벌어져서 세력들도 좀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지수만 냅다 끌어올리면서 좀 코스닥이 오르지 않으면 별로 실속이 없는, 별로 체감적으로 별로 좀 좋은 느낌이 없는 그런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가 날아가 버리면 코스닥 쪽에는 자금이 안 몰리게 되면 코스닥 쪽이 사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는 가능성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 그 가격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보시면서 코스닥도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